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알려드리는 디자인 천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하나만 잘 사용해도 정말 멋있는 걸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좌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뉴 컴포지션 만들어서 카메라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게 아웃 포커싱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진 이렇게 찍으면 주변만 이렇게 뿌옇게 되는 약간 이렇게 멋있는 것만 만들어 볼 겁니다. 레이어에서 뉴에 가셔서 솔리드로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얀색이 제일 깔끔하죠? Alt 다운표 눌러서 격자무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펜 툴을 눌러서 두께 120 정도, 색깔은 청록색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클릭하고 오른쪽에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각진 네모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각진 네모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다시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를 열어서 컨텐츠에 쉐이프 가셔서 스트로크에 가시면 여기 태퍼하고 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퍼를 누르면 여러분이 조절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스타트를 한 10 정도라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뾰족한 상태에서 스타트 is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가면 여기 둥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 정도면 딱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에도 마찬가지로 60으로 넣어놓고 여기 엔드 랭스도 10으로 주면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이 길이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다시 눌러서 여기 끝에 있는 지점을 당겨 주시거나 아니면 펜툴로 조절을 하신다면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펜툴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나만 만들 게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른쪽 바라고 놓고요.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포지션으로 위치를 대충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또 컨트롤 D 포지션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길 것 같다 하면 좀 줄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3개를 더 복사하세요. 컨트롤 D.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좀 비어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채워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5번, 4번, 5번, 6번을 위치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4번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얘는 좀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5번은 P 눌러서 또 밑으로 좀 내리고 대신에 어디로 여기쯤 중간 조금 위에 배치되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6번은 맨 위로 올려줄 겁니다. 아니면 여기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일단 먼저 해 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3D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가 사실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이렇게 재미가 있거나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런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같은 걸 그런 것들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두께가인데 저는 조금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100 정도 이렇게 얇아지겠죠. 6번도 한 9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된 것 같고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요거 끝에 있는 거 있죠? 육각형 요걸 다 누르면 이렇게 3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바꿀 거예요. 6번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실행되는 장면이고 이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왼쪽에를 탑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치를 파악하기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Y축이기 때문에 Z축으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뒤로 좀 보내고요. 자, 5번도 Z축을 조절해서 위치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3가지 값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지금 몇 번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다 같은 색깔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색깔을 좀 바꾸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각 레이어가
어떤 건지, 몇 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배치했죠? 자, 그래서 4번. 4번도 조금만 뒤로 물러나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자, 그리고 3번. 3번은 저 뒤로 보내줍니다. 아예 멀리. 자, 그리고 3번의 경우 여기 정도 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 2번은 중간 정도 위치. 중간이지만 요거 빨간색 4번일 거예요. 요거보다는 조금 뒤에 있도록. 마지막 바. 얘는 맨 앞에 있는데 너무 또 맨 앞에 있으면은 로고가 좀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좀 뒤로 물러나고요. 좀 더 뒤로 물러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3번을 아예 조금 더 뒤로 밀어버립니다. 아예 작게. 자, 그러면은 액티브에서는 이렇게 뭐 그다지 배치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를 쓰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6번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조절해 볼게요. 6번이랑 5번. 6번이 아니라 5번이네요. 5번을 좀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로고를 가져옵니다. 얘는 지금 2D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먼저 줄여줍니다. 한 40, 35, 30 정도. 네, 조금 작게 가지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요거를 조절해서 보여주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지금 3D로 줘야 돼요. 3D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똑같긴 해요. 여기까지는. 자, 얘도 포지션 눌러서 얘는 이제 조금 앞쪽에 배치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지금 카메라가 딱 왔을 때 배치가 엉성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세 개가 너무 이 로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도 왼쪽으로 조금 더 물러나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왼쪽에 검은색, 자, 검은색 바 얘를 위치를 좀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조금 로고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3번도 가깝지만 좀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주면 배치나 이런 구도가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 전체를 선택하고 일단 화살표를 닫아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4번은요 레이어에서 뉴에 가셔서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50mm 짜리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값을 몇 가지를 바꿀 건데 일단 열어주세요. 트랜스폼도 열고 카메라 옵션을 눌러주세요.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꺼져 있어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아웃 포커싱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 값하고 포커스 디스턴스 이 두 가지로 조절을 할 겁니다. 이 두 개로 한번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어퍼처 여기도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거랑 값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2000 정도 해놓고요. 미리.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지금 포커싱 효과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키프레임 생성하고 포커스 디스턴스 키프레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카메라를 바꿀 때마다 화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줌 인 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조금 너무 앞쪽에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조절하셔가면서 약간 이렇게 배치를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것들 생각 안 하고 하시면 좀 재미가 없고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동하면서 여기쯤에서 글자가 하나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자, T를 눌러서 여기다 글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애프터 이펙트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거 글자도 3D로 주고요. 모양이 좀 달라지죠? 자, 포지션을 눌러서 위치를 배치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배치가 어디쯤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괜찮을까? 여기쯤에 딱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배치를 해놓고 여기서 키프레임 만들고요. 한 10프레임에서 15프레임 뭐 정도 후에 글자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웃포커싱이 됐잖아요, 일부가. 그죠? 요거를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요거를 값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위치를 바꾸면 그 위치 바꾸는 거에 따라서 또 이 값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좀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이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 값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잘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어퍼추어 이 값도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같이 바꾸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줌을 바꿔도 되고 줌 값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값을 잘 조절하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블러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지이즈가 안 돼 있어서 되게 어색해요. F9으로 전부 다 이지이즈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해서 그래프 들어가서 포지션 선택하고 뒤에 걸 선택해 가지고 앞쪽으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몰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거 Alt 왼쪽 대괄호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잠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지션이나 이 세 가지 값을 Ctrl C, Ctrl V에서 멈춰 주도록 합니다. 잠시 잠깐. 그리고 다시 이쪽 반대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위치를 바꿔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게 좀 멀어져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줌인 줌아웃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글자를 하나 더 입력을 할 거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자, T를 눌러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글자 입력하고 입력된 글자도 여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카메라가 거의 끝자락에 멈췄을 때 나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자, Alt 왼쪽 대괄호 그리고 얘도 블러랑 3D 추가하시고 P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앞쪽에 있을 건지 뒤쪽에 있을 건지 좀 앞쪽에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자, 앞쪽에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최종 위치니까 최종 위치는 뒤에다 갖다 놓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얘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 누르고 F9 그래프 들어가서 뒤에 거 선택, 앞쪽으로 이동.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 어퍼추어랑 지금 아웃포커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자, 이 값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제 당겨면서 아니면 값을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애프터 이펙트가 근데 글자가 지금 좀 약간 거슬리는 게 있죠. 이럴 때는요,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를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지금 앞쪽에 있기 때문에 포커싱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밀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나 바꾸면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바꿔줘야겠죠. 앞에 있는 값도 바꿔야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어퍼추어 값이 지금 많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다시 이거를 조절해서 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흐려졌다가 바뀌면서 이 글자가 진하게 나오죠. 자, 이 로고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로고를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뒤로 조금 물러났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물려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나오고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로고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동을 해줍니다. 카메라를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값이 포커싱이 안 맞으니까 포커싱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왼쪽 값을 조금 값을 줄이니까 지금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그래서 여기 뒤에 앞에 쪽엔 좀 시간도 길고 제가 속도감을 조절하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지금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온 겁니다. 이 사이 값을 좀 바꾸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트로 한번 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